요즘에 대한민국 정치 혁신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재명 대표예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는 현실이다. 멋있게 져서 뭐하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말도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 맥락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선거 때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기 당 의석 넓히려고 연동제 비례대표제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만들자고 해서 서로 짬짬이해서 국민의힘을 싹 빼고 둘이 짬짬이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는 거기 동의한 바 없고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나중에 결국 위성정당 만들어서 코미디가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옛날 제도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그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분이 대선 후보 나가면서 공식 선거운동 전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위성정당 안 만들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 계속 지키는 정치개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대선에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기억하시면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랑 합당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분이 안철수 대표를 꼬시려고 나 위성정당 안 만들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 계속 할 거예요 라고 TV 토론하면서 약속을 또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당신들이 의총이라도 해서 의결을 하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며칠 그 뒤에 일요일 밤에 전국에 내려가 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갖고 의총을 열어서 일요일 밤에 의결해서 전 국민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 지킬 거고 위성정당도 안 만들 거예요 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대선 마지막에 가서는 김동연 대표랑도 또 창당했잖아요. 그때도 그 약속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름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멋있는 척 하려고 나는 방탄 이런 게 아니고 난 멋있는 정치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 약속을 또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약속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는 현실이라 멋있게 져서 뭐하냐 그 얘기를 지금 그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가 놀랍지도 않아요. 그죠? 지난 6월인가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자기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평생 죽기 전에 저 사람이 좀 멋있는 모습을 볼까 했는데 이번에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석 달도 안 있어서 자기가 그 얘기를 씹어버렸잖아요. 그 불체포 특권 자기가 포기하겠다 그래놓고 석 달 만에 기각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냐면 정치개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은 당신같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정치를 나가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죠? 정치는 제도를 바꿔서 바꿀 수 있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부터 집에 보내는 게 정치개혁입니다. 맞죠? 정말 이거는 제가 누굴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정치는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영국처럼 내각제 하는 나라 정치가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내각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엄청 수준이 높아요. 공익 마인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난 며칠 전에 울산 선거개입 판결 났죠? 네. 청와대에서 거의 모든 부서가 다 합심해갖고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려고 선거 개입했잖아요. 그거를 다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던 임종석 씨는 수사는 안 받았지만 도의적으로라도 저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사실 다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국민들한테 정말 엎드려 사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판결이 난 바로 그날 그 사람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재명 대표만큼 멋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재명.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뭐 300조 찾아와야 되는 사람 아직 있잖아요. 그분도 거의 한 20년 계속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슨 영부인단으로 암컷 뭐 이러면서 낄낄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번에 당만 들고 출마한다 그래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다? 국민을 우습게 한다. 근데 우습게 하는데 국민들이 이때까지 제대로 심판을 안 했죠.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정치를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저기는 원래 저런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한국 사람들은 기억력이 없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거짓말했다 걸린 사람, 사기치다 걸린 사람, 낙마했다 걸린 사람, 그리고 지금 무슨 선거 개입 여기에 지금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 사람도 다시 나와요.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요. 국민들이 정말 단체로 기억상실이 아닌 이상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4선, 5선 계속 뽑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사람이 지금 여의도의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세상이 참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지요?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저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입니다. 맞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그려봐요. 아, 이런 사람이랑 같이 정치하면 참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사람들이 정치인을 멸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신 박사님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남들보다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말하지 않고, 막말이라는 건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기만의 역량을 가진 사람.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위에 서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봉사하고 사회를 더 낫게 만들려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들고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